그러면 이제 어떤 걸 하셔야 되냐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막대한 돈이 다 어디 갔냐 이거죠. 그죠? 그 어디로 흘러가더냐. 그렇다고 식품회사로 돈이 흘러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경제를 앞으로 경제 성장을 이끌어야 될 4차 산업과 관련된 그쪽으로 돈이 다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기업들이 지금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IT고 그다음에 대형주고 미국에 있는 굵직한 빅테크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이제 조정받을 때마다 작년까지는 사고 싶어도 못 샀어요. 왜냐하면 비싸다고 생각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 지금 싸졌잖아요. 쌀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럼 뭐 시장이 안 좋으니까 더 떨어지면 사야 되겠지. 사실 그건 욕심입니다. 그죠? 욕심이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분할 매수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메가 트렌드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10년 주기설을 보다 더 큰 거는 이걸 더 끌고 가는 거는 그 메가 트렌드거든요. 어떻게 보면 메가 트렌드 안에 10년 주기설이라든가 머니 사이클이 있는 거지. 이 메가 트렌드가 지금 어느 쪽으로 가고 있냐면 우리 PD님도 아시겠지만 IT잖아요. 4차 산업이고 스마트카잖아요. 예. 이거 잘 되기 위해서 지금 돈이 풀려진 거고 앞으로 얘네들이 잘 돼야지만 지금 상황보다 더 잘 될 수 있는 경제 여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주식 투자를 하다 보니까 진짜 길게 봐야 된다는 게 길게 보시는 필요가 있죠. 한 6개월, 1년만 이렇게 막 보합이 오고 작년에도 보니까 삼성전자를 그 초에 샀던 분들이 한 11월 되니까 많이 파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근데 올랐잖아요. 네, 근데 결국에 또 좀 오르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투자라는 게 길게 보고 좀 접근을 해야 되고 이게 너무 빠르게 돈을 벌려고 하면 안 된다. 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 만약에 지금 포트폴리오 상에서요. 그러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좋은 이런 메가 트렌드에 맞는 IT, 뭐 대형주, 빅테크도 담고 계신데 뭐 리오프닝주 같은 것들 또 담고 있으신 분들도 있고 뭐 가치주도 담고 있으신 분들도 있고 되게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많이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그리고 또 이제 IT긴 한데 뭐 메타버스 같은 그 굉장히 각광받는 건데 아직 이익을 그만큼 못 내고 있어가지고 너무 고평가돼 있다고 판단되는 것들도 많이 흔들리고 있고요. 이런 것들도 계속 좀 버텨야 되나요? 아니면은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해서 현금을 넣는 방향이 좀 좋을지 너무 구체적으로. 그렇죠. 투자님들 많이 물어보시죠. 네. 지금 우리 PD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어보시는데, 네. 그러니까 요번 시즌을 저는 이제 금리 인상 시즌 이 시즌을 내가 갖고 있는 주식들을 한 번은 이렇게 좀 리모델링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뭐 과거에 잘 갔던 것들, 예를 들어서 IT는 아닌데 뭐 이렇게 단기적으로 잘 갔던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조정 대상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도 좀 조정 대상이 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같은 업이라도 IT라도 중소형 같은 경우는 하락률이 더 커요. 그래서 회복하는 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예.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뭐 메타버스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같은 업종에서도 중소형주보다는 선두에 있는 기업으로 대형주죠. 대형주. 개로 이렇게 좀 옮겨 타시는 게 저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실제로 얘네가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얘는 요만큼 빠지는데 밑에 있는 애 이렇게 빠지거든요. 상황이 그런 거니까. 근데 회복은 뭐가 먼저 하냐면 얘가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얘가 먼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대형주 위주로 포트폴리오 구성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빅테크 같은 것들 있죠. 예. 그러니까 탑10이죠. 탑10을 좀 위주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시가총액 탑10 위주로 좀 재편을 하시는 게 지금 상황도 좀 마음 편하게 좀 불편한데 조금이라도 마음을 좀 진정시킬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향후에 찾아올 그런 경기가 이제 성장되는 상황, 회복 성장 상황에서는 얘네들의 투자 수익률은 앞에서 손해 보신 거 또는 중소형주에서 손해 보신 거 얘네들이 빨리 회복을 시켜줄 겁니다. 예. 그러면 막 함부로 막 그런 중소형주에다 물타기 하고 이러면 안 되겠네요. 지금 물타기 하시면 안 돼요. 예, 물타기는 말 그래도 이제 밑빠지게 물 붓기예요. 예. 그러니까 저가 매수라는 단어가 있고 물타기라는 게 있잖아요. 대형주 같은 경우도 지금은 쉽게 저가 매수하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또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도
대형주 같은 경우는 저가 매수 차원에서 접근하셔야 되지만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빨리 나오고 싶은 마음에 물타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주 더 큰 손해를 보시게 돼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투자 제 경험도 그렇고 뭐 많은 투자들이 있는데 거기서 손해 본 거를 다른 데서 만회하려고 무리하게 매매 행위가 이루어지죠.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돈도 지키지 못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럼 어디서 지키느냐? 앞으로 될 업종과 될 기업들, 될 산업에서 그리고 그 중에서도 대형주에서 내 돈을 걔네들한테서 내 돈을 지켜야지 내가 무리하게 움직이시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중소형주를 좀 상대적으로 갖고 계신 분들 가운데서 아주 치명적이지만 않다면 좀 손절을 하고 현금을 보유하는 것도 나름 타당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리고 그거를 대형주로 내가 갈아타는 거죠. 뭐. 네. 여기서 대형주도 빠졌으니까. 그렇죠. 분할 얘도 빠지고 얘도 빠졌으니까 좋잖아요. 그래서 뭐 한꺼번에 손절하셔 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도 있겠지만 투자 심리 입장에서는 이게 한꺼번에 손절을 못 해요. 왜냐하면 손해 본 그 금액도 있고 부담스럽거든요. 투자자분들이. 그러니까 요거 좀 파셔가지고 요걸 조금 매수하시고 요거 좀 파시고 요걸 분할 매수하시고 이런 식으로 갈아타는 형태를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저자님 지금 이제 대형주와 중소형주를 이렇게 좀 얘기해 주셨는데 IT 쪽에서 좀 아무래도 이걸 안 여쭤볼 수가 없어서 카카오를 꼭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너무 빠져가지고 저희 구독자분들도 이거 카카오 좀 어떻게 해야 되냐고 좀 많이 여쭤보시기도 하는데 뭐 제가 뭘 아나요? 전문가분을 모셔서 그 의견을 들어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금 90% 정도 빠졌더라고요. 80, 90%. 네. 이런 거는 물을 타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건 물타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물타기는 내가 단가를 낮춰가지고 빠져나오고 싶은 손해본 거에 대한 그러니까 원금 회복에 대한 심리가 있기 때문에 물타기를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저가 매수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거는 떨어져도 내가 주식을 더 사서 내가 길게 갈 것이다. 가격 매력이 있다. 내가 지금 들고 있지만 그래도 내 새로운 자본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 싼 가격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이제 카카오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많이 흔들리시는 분들한테 이런 얘기 해 드릴게요. 뭐냐면 내가 카카오가 없다면 이제 PD님이 카카오가 있었어요. 그 17만 원이 지금 8만 원, 9만 원 돼 있었어요. 속상하죠. 네, 이거 믿고 들어갔는데 속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카카오가 없다면 새로운 돈이 있으시거나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카카오를 사겠느냐?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카카오보다 삼성전자 사고 싶은데. 삼성전자 빼고. 네, 삼성전자 빼고. 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96,000원 갔다가 6만 원대 후반 갔을 때 똑같이 질문 드렸거든요. 속상하죠. 속상한데 9만 원대 사신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없다고 생각하면 삼성전자 사시겠냐? 대부분 사신다고 그래요. 있으니까 불편한 건데 만약에 당신이 없다 그러면은 이건 내가 사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예를 들면 뭐 언급하기 좀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안 좋은 일이 있었던 우리 CEO 뭐 그렇죠. 그런 회사들 있잖아요. 붕괴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회사도 주가 많이 빠졌거든요. 빠질 겁니다. 또 그런 거 사시겠습니까? 아니요,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카카오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물어보면 그 두 개 물어보면 10분의 이제 우리 투자님한테 물어보면 대부분 10명이 모두 다 카카오는 사겠다는 거 없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카카오는 매수세가 많아요. 가격 매력도 많고 좋고 매수세가 많은 거죠. 앞으로의 미래 성장성도 괜찮고. 그렇죠. 근데 이제 왜 지금 이런 일이 발생하냐? 시장 상황이 첫 번째는 뭐냐면 17만 원까지 갔을 때가 이제 뭐냐면 네이버보다 카카오가 사는 게 좋다고 막 그랬잖아요. 두 개 비교하면서. 그러니까 가격 조정이 있었던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가격 조정과 함께 그 시기에 메타버스 열풍이 이제 일어납니다. NFT라든가. 그러니까 얘도 거기에 이제 동참을 못했지만은 이제 열기가 쉽게 오면서 얘도 또 영향을 받죠. 왜냐하면 메타버스와 관련된 건 대한민국에서는 뭐 네이버, 카카오, 게임 회사들, 엔터테인먼트니까. 또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시장이 안 좋으니까 당연히 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결정타가 이제 있죠. 어떤 기업의 평판이라는 게 신뢰도가 있으니까 그래서 10만 원이 무너지게 되는 배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는 복합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펀더멘탈은 크게 이렇게 손상 가지 않은 겁니다. 앞으로 할 것도 많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오늘 아침에 보니까 뉴스 보니까 뭐 어제구나 그 대표가 바뀌었다니 뭐 이런 거 하잖아요. 혁신을. 예. 네. 그래서 이거는 펀더멘탈의 문제가 크게 손상이 안 됐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참으셔야 돼요. 예. 이거 여기서 손절하시면 큰일 납니다. 물타기가 아니라 만약에 얘가 지긋지긋하다. 그러면 투자하지 마시고 이 상태에 놔두시고 또는 뭐냐면 나는 얘에 대해서 미래 가치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고 내가 그동안 얘를 투자해봤는데 얘는 진짜 낮은 가격까지 왔어. 그러면 이제 저가 매수 기회로 잡으시면 되는 거죠. 물론 새로운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 네이버도 그 카카오처럼 그 뭐 지금 좀 빠진 상태에서 좀 이렇게 매수 포지션으로 좀 들어가도 그럼요. 예. 되지 않을까? 뭐 사실은 뭐 카카오보다는 네이버가 더 그 한참 제가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예, 카카오하고 네이버가 카카오 막 갈 때 카카오 역시 카카오가 뭐 잘한다느니 뭐 그다음에 뭐라 합니까 회사 분위기도 좋다니 막 이런 얘기를 통해서 네이버가 많이 저평가됐었거든요. 아니 저평가가 아니라 좀 밀렸죠. 예. 상대적으로. 예. 근데 지금은 역시나 네이버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네이버는 제 생각에는 카카오보다는 더 큰 회사예요.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카카오는 5천만 명 카톡자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회사거든요. 네. 맞지 않습니까? 네이버는 뭐 검색 사이트도 있지만 뭐냐면 얘가 또 갖고 있는 라인이라는 거 1억 명이 넘거든요. 그리고 메타버스에 또 우리가 얘기하면 로블록스도 있지만 제페토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게 2억에서 3억 사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중반이잖아요. 그럼 그 유저 수만 해도 5천만 명의 유저 수를 이용하는 회사하고 지금 몇 억이 하고 있는 유저의 그 유저 수가 있는 회사하고는 전혀 게임이 다르죠. 그래서 카카오가 뭐 컨텐츠업으로 이렇게 좀 나간다고 하긴 하는데 현재 시점에서 볼 때는 말씀하신 대로 네이버가 좀 큰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래서 얘가 아직 그러한 것들이 이제 좀 반영이 이제 사람도 잘 모르시니까 예,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카카오에서 그 이슈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카카오가 네이버랑은 좀 다르게 자꾸 그 자회사를 외부로 이렇게 외부 상장을 또 시키는 거죠. 뭐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 그러니까 이런 게 그렇죠. 안 좋은 것 같다. 예. 그래서 혹자 이런 얘기 하시죠. 지금 170여 개가 자회사가 있대요. 카카오예요. 예, 엄청나죠. 예. 그 혹자님 그럼 카카오 자체, 그러니까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상장된 기업들 있잖아요. 카카오 자체가 지금은 껍데기만 남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글로벌적인 기업들 보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 미국 쪽에 있는 그 빅테크들 보면은 상장들을 많이 안 시키거든요. 그 품고 있죠. 예, 일종의 품고 있죠. 그러니까 그 기업의 가치 주가가 굉장히 높아진 거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쪼갠 게 어찌 보면은 카카오의 주가를 하락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 된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좋은 건 아닙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카카오에 투자하신 분은 좋은 게 아니죠. 예. 근데 앞으로 이제 요번에 이제 큰 일이 있었으니까 쉽게 그렇게 안 할 것 같기도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네이버는 아직 품에 다 갖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카카오 네이버 차이점은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빅테크들, 미국에 있는 빅테크의 트렌드는 품고 있다. 예. 이게 하나의 트렌드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뭐 더불어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그 기업들은 다 분할을 많이 해요. 예. 이번에 또 LG 에너지 그죠? 사실 LG화학 갖고 계신 주주들, 소액 주주들 입장에서는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예. 계속 분할. SK텔레콤도 SK스퀘어와 SK텔레콤 또 쪼갰고 계속 쪼개서 내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그 주식을 갖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되게 불편해요. 그러니까 좋은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그게 쪼개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회사 입장에는 굉장히 바람직해요. 돈을 팍 모을 수 있으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불편하지. 그렇죠. 철저하게 우리 입장에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도 이제 그런 이슈도 있고 또 뭐 CEO 뭐 인사 이런 문제도 좀 있긴 했지만 그래도 네이버, 카카오는 길게 보면은 그럼요. 예, 예, 좋은 좋죠. 기업으로 볼 수 있겠다. 훌륭하게 그렇죠. 예. 혹시 LG 에너지 솔루션 이것도 앞으로 이제 물적 분할 후에 좀 미래를 보실 때 좀 유명하다고 보시나요? 예, 유명하죠. 예, 유명하고 2차 전지는 그러니까 2차 전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감이 안 오실 거예요. 저도 사실은 이제 그쪽에 이제 전문가가 아니니까 감이 잘 안 오는데 그러나 이제 확실한 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조금만 이제 네이버라든가 그 우리 크롬 같은 데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마트카라든가 2차 전지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이미지 한번 보세요. 이미지 보시면은 자동차 밑바닥이 다 2차 전지로 깔려 있어요. 아. 예. 그러니까 쫙 깔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연기관이라든가 우리 차 보면 그게 아닌데 바닥이 이게 차다 그러면 바닥이 하나 가지고는 안 돼요.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스마트카 이제 전기차 이런 거 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얘네가 또 들어가는 게 어디 들어가냐면은 일반 이제 그 로봇들 있잖아요. 뭐 AI 스피커부터 해가지고 요즘에는 뭐 서빙한 로봇 이런 거 많잖아요. 맞아요. 음식점 같은 거 있더라고요. 네.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데도 많이 들어가요. 아. 예, 그 다음에 배달의 민족에서 보면은 이제 배달한 로봇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잖아요. 광교에서 지금 시범 서비스. 이것도 역시 작은 스마트카기 때문에 전기차이기 때문에 거기도 또 2차 전지 배터리가 많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에서 하고자 하는 이제 그 도시망공교통이라고 해서 그 UAM이라고 하는데 드론 택시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2차 전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는 4차 산업에서 반도체와 2차 전지는 정말 빼놓을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유망하고요. 다만 유망하긴 유망한데 이제 투자 수익률을 봤을 때는 또 다른 차원으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왜 그러냐 하면은 이번에 상장이 되면은 상장된 그 시총으로 시작해가지고 계속 갈 것이냐. 또 그렇지는 않거든요. 너무 높다는 거죠. 예, 일단은 뭐 230만 명이 했다니 한 주, 두 주 뭐 운 좋아서 뭐 여러 주 발심은 있지만 이분들이 목적은 뭐냐면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신 게 아니라 공모주가 갖고 있는 그 매력을 갖고 투자하신 거거든요. 그럼 물량이 쏟아질 수가 있어요. 주가 하락은 주가 하락이 아니라 주가 조정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보호예수 물량도 풀릴 거고 그러면 이제 주가는 우리가 생각한 그 기업의 가치만큼 가치 보고 내가 투자해 놓고 기다리면 되겠지라는 것보다는 좀 시간이 좀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만 좀 유념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나 뭐 2차 전지 삼성 SDI나 뭐 우리나라 뭐 SK이노베이션이라든가 코스닥에 있는 그 에코프로비움들 쭉 많잖아요. 대장주들 많잖아요. 유망하죠. 유망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약간의 그 조정 국면, 그리고 또 가격이 이렇게 맞게 되면은 그 2차 전지나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4차 산업혁명의 그 대세에 맞는 IT 대형주, 빅테크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좀 눈여겨보면서 네. 적절한 가격이 왔을 때 매수해 가는 건 너무 좋다. 근데 한 가지 여기다 더 첨부를 해드리면 2차 전지는 이제 하드웨어적인 개념이거든요. 하드웨어적. 그러니까 수익률 측면에서 투자 수익률 측면에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2차 전지가 소프트웨어 측면보다 수익률이 좋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하드웨어나 반도체도 하드웨어잖아요. 반도체 투자 수익률보다는 소프트웨어 투자 수익률이 지난 10년간 보면 더 높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드웨어 쪽에다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수익을 높게 가지고 가시겠다. 그럼 2차 전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회사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스마트폰이 되겠죠. 그다음에 그 스마트카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는 뭐 구글 이런 애들이 더 수익이 좋아. 또 결국 빅테크 쪽으로. 네. 순서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그 실제적으로 카카오 지금 주가가 떨어진 거지만 실제 그 기간 그 17만 원까지 온 기간을 보게 된다 그러면은 2차 전지 뭐 최근에 오른 거고 그다음에 반도체하고 비교한다 그러면 네이버 카카오의 수익률이 지난 10년 삼성전자보다 수익이 좋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소프트웨어 그다음 하드웨어 순서를 이렇게 깔린다 보시면 돼요. 네. 이게 그러니까 그 산업이 좋다 해서 투자하는 것보다 투자자라면은 투자 수익률 측면에서 또 얘기해 주신 게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또 이렇게 갈라가지고 그렇죠, 진짜. 봐야 되고. 예, 너무 이렇게 세세한 가이드라인 주셔서